안녕하세요. 1월 24일 전자공시를 읽어주는 남자 전공남입니다. 오늘 일과 시간 중에 틈틈이 전자공시를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 파일이 지금 전송이 안 돼서 어, 다트 전자공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늘은 직접 보고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총 전자공시 건수는 295건이 나왔고요. 또 좀 늘었네요. 3건 더. 298건이 나왔고요. 뭐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CNT 8호라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 판매 공급 제약에 관련된 데서 7억에 해당되는 계약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SK 하이 ENG라는 회사에 납품하는 계약인데 탈수기 여과포 교체에 해당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것 같습니다. 20년도 매출액의 81% 수준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GS건설인데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한강맨션 아파트 주택 정비 사업 시공자 선정을 했다. 그 6,2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36개월 걸리는 공사다라고 해서 20년 말 연결 매출액의 6%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전자공시가 나왔고, 동일하게 부산에 있는 부곡 2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의 시공자는 선정이 취소됐습니다라고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한 2,700억 규모고요. 그리고 PI 첨단 소재가 잠정 실적을 공시를 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매출은 15.3%, 영업이익은 26.4%,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50.4%라고 나왔고요. 그 주요 변동 요인으로서는 생산 능력 증가, 그리고 고부가가치 소재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매출액 증가 및 이익 증가가 됐다라고 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SCA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마이너스 20.6%, 그리고 영업이익은 40.67%, 41% 정도 증가를 했는데 당기순이익이 47% 마이너스라고 해서 전자공시를 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SHD라는 회사에서 또 전자공시를 냈는데요. 매출액은 35%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2860%, 당기순이익은 1218%의 손익과 매출 증가가 있었다라고 전자공시를 냈습니다. SHD 주가를 한번 볼까요? 오늘은 4.4% 오른 상태에서 29,450원에 마감이 됐고, 3개월의 차트는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네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358억, 소기업이네요. 코스피의 1117위 정도 수준이고, 현재 6개월간의 외국인은 3개월만 볼까요? 일부 조금씩 이제 사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기간은 다 팔고 1월 달에 다 팔고 거의 지금 빠져 있는 빈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형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영 지표가 좋아지면 주가가 상승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대한 유화고요. 매출액이 34%, 그리고 영업이익이 5%, 당기순이익이 18% 정도 전년 대비해서 상승한 걸로 되어 있고, 사유는 유가 상승에 따른 제품 판매가 상승으로 매출액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강도 나왔고요.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무려 85%나 신장이 됐고, 영업이익이 147%, 당기순이익이 234%. 제가 최근에 계속 그 매출액 손익구조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시장의 그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영업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보시고 저가에 오늘 같이 폭락하는 장에 저가에 관심 종목으로 두었다가 싸게 구매를 하는 것도 매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의 동서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9%, 당기순이익이 4.5%에서 매출은 8.5% 상승이 됐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변동 원인에 대해서는 공시가 없고요. 동서 또 현금 현물 배당 결정을 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2.3%, 주당 700원씩 현금 배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DK락이 자율공시를 냈는데요. 49억 상당의 밸브 프로덕트 공급을 하는 걸로 해서 전년 매출액 대비 20년 매출액 대비 6.9%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자공시를 냈습니다. 코스피의 리노스인데요. 코스피의 리노스는 20년도 대비 21년도는 매출액은 0.2% 다소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고 공시를 냈습니다. 전년도 52억 마이너스에서 61억 마이너스에서 13억, 무려 75억 정도 신장을 했네요. 원인은 IT 부문 실적 구조 개선 활동에 따른 원가 절감 등으로 수익성 향상으로 영업이익 등 흑자 전환했습니다.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이것도 투자의 아이디어인데 한번 볼까요? 리노스. 소기업이네요. 고스닥에 1351이 49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오늘은 좀 빠졌네요. 1년치의 주가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상태고, 기관들도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빈집인 것 같고요. 외국인도. 기관도 거의 안 들어와 있네요. 거의 빈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게 코스피가 이게 상장 규모가 적은 이런 데는 사실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부분들, 재무지표가 잘 나오는 이런 회사들은 잘 눈여겨봤다가 저점에서 매집을 해서 고점에서 팔게 될 경우에 상당히 큰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스트라는 회사는 오늘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거래 정지가 있었고요. 111만 주. 지금 이 회사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같이 합니다. 그럼 현재 850만 주가 있는데, 주주 배정으로 110만 주를 유상증자를 합니다. 지금 아까 이 회사 주식이 얼마냐면은
53,000원이거든요. 오늘 13.92%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유상증자를 110만 주, 약 한 12% 정도 규모가 돼요. 47,400원에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6천 정도 싼데, 요거를 유상증자를 13%의 수준으로 해서 현재 유상증자를 주주에다가 하고, 그 이후에 그 합해진 966만 5천 주, 이거를 또 1대1 비중으로 무상증자를 100%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넥스트. 그 대주주가 제가 이게 지분을 한번 볼까요? 대주주가 23% 정도 된 것 같은데, 대표가 박재환 씨가 21% 정도 가지고 있고, 21%에 12%를 유상증자를 하면 약 한 2% 정도를 받으면 23%가 될 거고, 무상증자를 어차피 해도 그거는 전체 시속수가 가기 때문에 23%의 지분이 되는데,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고 또 무상증자를 하는지. 오늘 시세가 무려 13.92%, 8,600원이나 빠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별로, 아까 이 무상증자 때문에 거래 정지되는 시점이었고요. 그 이후에 공시가 나고 급락을 해서 급등을 처음에 했다가 급락을 해서 지금 13.92%가 빠졌습니다. 이 투자 설명서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은 다 채권 발행입니다. 채권 발행. 채권 발행인데요. 그 지금 뭐 이 투자 설명서의 채권 발행을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뭐 예를 들어 700억 3.9%에 지금 채권을 사채를 발행하는 건데, 최근에 사채 발행하는 회사 수가 지금 전자공시가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더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그 자금을, 지금 운용자금을 땡기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메디아나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지금 역성장을 했고요. 영업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원인은 20년 상반기 매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해서 변동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의 모토닉이 400원, 주당 400원에 해당이 현금 배당을 하겠다고 공시를 했고요. 시가 배당률은 한 3.67% 정도 수준입니다. 브리지텍 당기순이익이 200%는 올라갔고요. 영업이익이 82%, 매출액이 22.6%. 수주 증가로 인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배당 정책에 관련돼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 이후 해당 연도 그 잉여 현금 흐름의 10% 내외 현금 배당 실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책이 하면 3년 동안 유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잉여 현금 흐름의 10%가 얼마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이거 보시면 .
예를 들어서 20년 결산을 보겠습니다. 20년 결산 기준으로 현재 사업보고서상에 이익잉여금이 20년도에 약 한 1조 9,530, 1조 9천, 약 2조 정도 되거든요. 2조에 10%면 한 2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2천억이 현재 이 주식이 약 6,600만 주가 있으니까 한 0.3% 정도의 시가 배당률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25년에 이 관련해 가지고 뭐 이익잉여 흐름이 좋아지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높은 시가 배당률로 주겠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매출은 전년도 대비 20년도 대비 34%, 영업이익은 83%, 당기순이익은 63%의 성장률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전자공시를 냈습니다. 원인은 일상공장의 안정적 가동 및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스피의 샘CNS는 단기 매출액이 32%, 영업이익이 77%, 당기순이익이 107% 했고요. 신규 고객사 확보 및 신규 시장 진입으로 인한 세라믹 STF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 기술 혁신에 대한 수율 형성의 이익 증가. 이런 기업 좋은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샘CNS. 기업은 보시면 삼성전기 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기판 사업부. 기판 사업부에서 시작을 했군요. 오늘은 오전에 계속 하다가 오후에 조금 갑자기 급등을 했고요. 1.38%, 90원이 오른 6,610원에 마감을 했고 1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현재 주가는 그렇게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계속 이게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요. 3,300억 수준이니까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또 기관 외국인들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외국인도 거의 뭐 최근 3개월 이내에 다 들었다 다 빠져나간 것 같고요. 기관도 거의 다 빠져나가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이제 빈집을 노리는 투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센코 대출 원리금 연체 사실 발생 이러면은 좀 안 좋은데요. 대출금이 한 29억 있었는데 이자가 7,700만 원 했었는데 자기 자본의 20.2%를 해당하고 연체 사유는 운영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 상환 능력 악화에 따른 연체 발생, 재난세체 납입 완료분으로 연체 금액 상환과 향후 투자 유치 및 대출기간 만기 연장 및 상환 일정에 대해 협의하여 연체 사실을 해소할 예정. 세형 DNC가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나왔습니다. 왜 거래 정지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세형 DNC가 상장 폐지가 발생이 돼서 이제 세형 DNC가 이 관련해 가지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아직 상장 폐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한국거래소 대상으로 해서 다시 이의 제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세형 DNC가 우리 코스닥 시장본부가 가처분 신청했기 때문에
정리매매가 보류를 한다. 언제까지? 법원에 가처분 소송한 거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이제 또 정리매매도 현재 정지가 돼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거 보시면 1월 20일 날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상장 폐지에 따른 거에 대한 걸 지난 방송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회사가 반대 소송을, 가처분 금지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요새 지금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계속 어마어마한 계약 체결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거는 4.3% 정도 수준밖에 안 되네요. 한 300% 나온 게 있었는데, 메르디안가? 그건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 약간 729원에 해당하는, 항원 신속 진단키트 코로나19 구급 계약을 맺었고요. SNS텍이 오늘 EUV용 블랭크 마스크 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 장비 투자로 해서 약 한 179억을 투자하겠다. 자본금 대비 11% 해당되는 내용의 투자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NS텍. 오늘 좀 떨어졌네요. 2% 마이너스를 보였고, 최근 1년간 28,000원 대비 약 한 3,000원 정도 오른 수준이고, 6,700억 규모의 112건, 코스닥 112건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또 현물 현금 배당을 주당 100원으로 해서 시가 배당이 0.3%로 해서 하겠다. 전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SK바이오팜. SK라이프사이언스를 대상으로 17억 계약을 했고요. 매출액 대비 6.58%입니다. 당사의 뇌전증 치료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해서 당사 미국 현지 법인인 SK라이프사이언스의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로는 잡히지 않는 내부 거래입니다. 라고 해서 공시를 나왔습니다. 에센테크. 에센테크는 적재 전환했다고 나왔습니다.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순이익 마이너스 450%. 전년도에도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3억 정도 규모인데 마이너스 20억 규모로 규모가 4배 이상 확대가 됐습니다.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센테크. A-프로가 무상증자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A-프로. 700만 주를 무상증자하겠다고 했고요. 1대1 100% 증자해서 1,400만 주가 됩니다.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상증자는 아무래도 호재성이 많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생산 중단을 하겠다. 그 대신 포항 지역의 공장 캠5와 캠6의 생산 계획 확대를 해서 지금 오창 공장에 캠4N을 캠5N의 연내 조기 생산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현재 이 규모는 매출액 규모로 봤을 때는 약
20년 매출금을 봤을 때 46%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21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7% 정도 된다. 그리고 캠포의 공장은 20.9%에 해당이 된다. 합하면은 27%인데요. 28% 수준인데 거의 3분의 1이 지금 현재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손해가 일어났다는 건데, 이게 증설을 한다고 해도 그 30% 가까이 되는 거를 만회를 할 수가 있을런지, 빠르게 할 수 있을런지는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에 관련해서 오늘도 지금 많이 급락을 했던데요. 13%인가? 7% 하락이겠네요.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7% 정도 수준 하락을 해서 작년 11월 수준까지 후퇴가 된 것 같고요. 투자 판단할 때 잘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공시가 하나 나오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해서 조사기간 연장 안내라고 해서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관련해서 당초 조사기간 1월 24일 한해서 15일을 연장한다. 그래서 상장 적격성 실질 대상 해당 여부 결정 때까지 계속 매매 거래 정지 및 매매 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그 이후에 다시 해제 관련 사항을 안내하겠다라고 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투자하신 분들 참 마음이 안 좋겠습니다. 와이팜, 이게 5번 번복되면 이제 거래 정지 될 것 같은데, 벌점이 있어가지고요.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 거래 정지 되는데, 벌점이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시 번복을 무려 5번 한다. 이게 자주 공시 번복을 하는 데는 약간 경영진의 그 경영력을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제 생각에는 이게 하방을 굉장히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좀 기업들, 그러니까 기본이 튼튼한 기업들을 좀 여러 가지 이런 경영의 그 어떤 내용들을 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판단하셔가지고 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이노 와이어리스라는 데가 250원 주당 배당을 하고 시가 배당률 0.6%. 이건 뭐 배당률이 이렇게 너무 낮아가지고 결정이 됐고요. 이니텍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라고 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신탁 계약 체결 결정이고요. 35억 규모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 대부분 자기 주식 취득할 때 이런 말 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산 거 가지고 그 직원들, 임원들 상여 주고 그럽니다.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니텍도 지금 물론 지금 현재 곱게 보면 지금 39만 주를 가지고 2.1% 가지고 있는데 이거 왜 가지고 있냐고요. 이건 다 소각을 해야지. 코스닥의 제테마, 이름 특이한 회사 많습니다. 흑자 전환했네요.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60%나 상승을 200억, 206억에서 332억, 흑자 전환을 78억을 해서 흑자 전환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203억이나 벌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필러 해외 매출 증가, 원가 감소에 따른 수익성 증가. 뭐 하나 해줄까요? 제테마. 어? 오늘 5% 가까이 빠졌네요. 5% 가까이 빠졌고,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되고, 투자자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보니까 거의 그냥 단기성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거의 없는 것 같고, 기관도 최근에 조금 사고, 이때 왕창 팔고, KCS, 코스닥의 KCS는 매출액이 29%, 30%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69%, 당기순이익이 30% 증가를 했다. 코스모 신소재는 배터리 섹터 같은데요. 배터리 소재 섹터 같은데, 매출액이 50% 가까이, 영업이익이 76%, 당기순이익이 54% 신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NCM 2차전지 양극 활물질 및 MLCC용 이형 필름 수요 증가. 코스모 신소재 주가 한번 볼까요? 오늘 2.9% 떨어졌고 계속 행보 중이네요. 행보 중이고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코스피 187위. 최근에 지금 배터리 관련 2차전지 쪽에 좀 좋지는 않은데 보시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폴라리웍스 이동형 학교 모듈러 임대 공급 계약에서 7억 해서 매출액 대비 한 9% 정도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하이스틸이 매출액 40%, 영업이익이 5,560%. 많은 회사지? 최근 회사 같은데. 흑자 전환을 했고요. 최근 원자재 단가 인상으로 해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됐다. 영업이익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약 2억, 3억 정도밖에 안 되다가 지금 164억이나 했으니까 5,000배가 되겠네요. 갑자기 급등하는 이런 회사들은 한번 볼까요? 오늘 4.7%가 빠졌고요. 523억. 완전 소기업인데 1년간에 지금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기업이고, 근데 지금 매출액은 많이 매출액보다는 매출액도 40%, 영업이익이 확 늘어난 부분이 있네요. 기재 정정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해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재 정정 사유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성 TNC가 불이 났잖아요. 그 재발생 건 관련해 가지고 나왔는데 울산 공장 내 나일론 생산 설비에서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재고자산까지 일부 소진했다.
휴마시스, 예,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가 이 코로나19 항원 진단 홈키트 공급하기 위해서 무려 매출액 대비 300%, 298.8%, 299% 셀트리온에 납품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공급 기간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요. 3개월 정도에 이 3배나 많은 연간 매출액이 3배나 많은 것들을 1366억 규모로 했기 때문에 휴머시스 이거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오늘 휴머시스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네, 오늘 참 이 공시도 있었습니다. 그 휴마시스가 너무나 많은 걸 했기 때문에 2시 38분 이후부터 장 종료 시까지 매매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되면서 아마 이게 폭등을 할 것 같아서 한 것 같고, 아마 오늘은 정지가 됐는데 내일은 이게 굉장히 뭐 상한가 근처에 가지 않을까. 오늘도 5%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보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거의 행보하는 수준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그 오미크론 때문에 이런 수요가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주가의 흐름은 많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홈키트이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 진단 대응 체제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가 진단을 해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하는 쪽으로 해서 바뀌기 때문에 아마 이거 홈키트는 자가 진단용일 것 같습니다. 뭐전잘 모르지만은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쪽에 대해서는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좀 유의해서 관심 종목을 두고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먼앤이라는 데는 해상 고철 납품 계약을 매출액 대비 30%약 19억 관련해 가지고 AMRG 코리아에 납품하겠다. 한 1개월 만에. 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요. 이런 게 있고, 제가 이제 이런 전자공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정확하게 정보를 얻어서 투자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오늘은 좀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좀 컴팩트 있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공시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